그 다음에 18번에서 19번. 여기 나오는 거는 수필이긴 한데 약간 논설문적인 그런 어조가 강하긴 해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음식 보관이 어려웠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기억, 냉장고가 생기면서 이웃과 나누어 먹던 풍습이 사라졌다. 18번, 기억에 들어간 접속어로 적절한 것. 2번이겠죠. 앞에 뒤에 내용이 바뀌었죠. 그런데 19번, 냉장고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위에 글을 봅시다. 냉장고는 자꾸만 커지고 이러한 현상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웃과 정답게 나누어 먹던 소박한 모습이 자기 것을 냉장고에 쌓아두고 나누어 먹지 않는 삭막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있어요. 긍정적일까요? 비판적이겠죠. 예전에는 나누어 먹는 다정했는데 이제는 삭막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위에 나오는 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어떤 글입니까? 글의 종류. 글의 종류 뭐예요, 상미씨? 희곡 아니에요. 연극 아니에요? 희곡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영화? 네, 영화 대본이요. 시나리오. 그럼 시나리오. 희곡이랑 시나리오 다른 거 어디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맨 첫 줄 보세요. S샵 돼 있죠? 이거 씬넘버라고 했어요. 카메라로 찍을 때 쓰는 거예요. 씬넘버 93, 병실, 병원, 밤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시나리오예요. 위글과 같은 글의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시나리오의 특징이에요. 밑에 보기에 있는 희곡의 특징이랑 시나리오의 특징이 같이 나와 있어요. 봅시다. 기억, 막과 장으로 구성된다. 뭐의 특징이에요? 연극이죠. 희곡. 그래서 희곡의 특징이고, 니은 무대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무대에서 상영되는 건 뭐예요? 연극이죠. 그러면 희곡이겠죠. 디귿,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이건 어때요? 이거는 희곡이랑 시나리오랑 다 그래요. 대사랑 지시문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거. 리을, 촬영과 편집을 위한 특수 영화가 사용된다. 맞죠? 시나리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리을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봅시다. 가에서 지금 경숙이 초원이 엄마예요. 초원이 엄마인데 병실에 밤에서 혼자 울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멋대로 굴려가면서 라고 이 대사가 시작돼요. 애가 기억하더라고. 옛날에 동물원에서 잃어버렸던 걸. 근데 그때 자기가 초원이를 버렸던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초원이가 학교에서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한다고 담임쌤이 그런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옥에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초원이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불안감일까요? 행복감? 안 좋은 건 맞는데 여기 1번, 21번 보세요.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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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3번이죠. 자기가 초원이를 이렇게 키워서 초원이가 힘들다는 소리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후회하고 있죠. 그리고 22번. 나에서 초원이가 이게 맨 끝 장면이에요. 영화의 맨 끝 장면인데 초원이 마라톤을 완주를 해요, 결국. 마라톤을 완주를 하고 이제 다들 이렇게 막 칭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 장면에 초원의 얼굴, 웃는 얼굴을 찍으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거, 행복한 거겠죠. 결국에는 모든 어려운 걸 딛고 일어나서 마라톤을 완주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23번에서 24번 봅시다. 여기 나오는 글은 어떤 글일까요? 이 글의 종류는 뭘까요? 이 글의 종류요. 소설입니까? 소설은 아니에요. 이 글은 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문. 설명문.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양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를 이르는 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나라 종이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한지. 응, 한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양지는 수입. 2번, 한지의 질을 향상시킨 조상들의 방법으로는 도침이 있다. 라 보세요, 라. 한지 제조의 마무리 작업인 도침이 바로 그것이다. 한지의 질을 향상시킨 조상들의 비법이 도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고, 3번,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한지로 만들어져서 두루마리 비단으로 쌓였다고 했어요. 비단보에 쌓여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우리 종이가 한지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부터다. 라고 나와 있어요. 24번, 가에서 라 중 다음과 같은 설명 방법이 쓰인 것은, 그래서 다음, 네모 박스 안에 읽어봅시다. 음성은 소리이기 때문에 청각에 의존한다. 또한 소리이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순간 그 장소에만 존재하고 곧바로 사라진다. 반면에 문자는 기록이기 때문에 시각에 의존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보존이 가능하며 그 기록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음성이랑 문자를 나눠서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대조라고 해요. 대조. 비슷한 것 같은 두 개를 갖고 와서 차이점을 더 많이 드러내면서 설명하는 거 대조예요. 위에서 이 대조하는 방법으로 쓰여진 단락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한지를 설명하니까 한지랑 뭔가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럼 어디겠어요? 다죠. 다. 다에는 한지는 습도 조절도 하고 살아있는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양지는 뻣뻣이 굳어있는 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지랑 양지를 대조를 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5번 밑줄 친 기역에서 리을 중 통일성을 깨트리는 문장을 찾는 건데 글이 통일되어 있는 글이려면 어때야 돼요?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역, 텔레비전은 대화 상대가 필요한 현대인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이에요. 니은, 텔레비전은 복잡한 일상 속에서 지친 현대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거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긍정적이에요. 3번, 텔레비전이라는 유사 환경에 중독되어 실제와 가상현실을 식별하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거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럼 앞에 두 개랑 다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혼자 부정적이니까. 그리고 우리 10분 쉬고 그 다음 회에 풀게요. 벌써? 1시간 지났어요. 벌써 지났다고 하다니? 선생님, 우리 15분에 시작했습니다. 네. 놀래라. 그럼 바로 할까요?
알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2013년도 2회 봅시다.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문장 개미. 작은 개미가 과자를 먹는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개미. 개미가까지 해야 주어예요. 이거 빼면 안 돼요. 조사 빼면 안 돼요. 주어. 그럼 작은은 뭐예요? 여기 왜 있어요? 응? 형용사. 주어를 받칠 때 형용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형용사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뭐지? 이것도 사실은 명사잖아요. 명사. 그래서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문장 성분으로 볼 때는 다른 이름이 붙어요. 이 작은은 개미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꾸며주는 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과자를. 접속사. 접속사? 아, 접속어. 접속어는 그런데,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거죠. 과자를. 그럼 먹는다는 뭐예요? 응? 아니에요. 서술어. 서술어. 서술자는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서술자고.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거는 뭐예요, 그럼? 뭘 먹는지잖아요. 목적어. 먹는 대상. 목적어예요. 작은. 이건 보어예요. 꾸며주는 말. 그래서 정답은 2번 개미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밑줄 친 단어 중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뭐라고 해요? 무슨 사로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형용사예요. 네, 그래서 정답이 1번 푸르다. 나머지는 뭐예요? 보기 2번은 뭐예요? 달리는 거. 달린다. 이건 뭐예요? 동사, 동작이니까. 3번 나무. 나무는 뭐예요? 명사, 이름이죠. 4번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숫자를 표현하는 거라서 이건 수사예요. 수사. 3번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말은 우리 아까 한 거예요. 유행어. 유행어죠. 공주병, 몸짱 이런 거. 4번 다음 글과 관계 있는 언어의 특징은 맨 끝에 보세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는 약속이다. 그러면 보기 중에 어느 걸까요? 언어의 특성. 아까 설명할 때 나왔었어요. 우리 모두 약속한 거야. 우리 모두 칠판은 칠판으로 부르기로 약속했고 종이도 종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뭘까요? 찍어보세요. 1번. 법칙? 1번, 법칙? 2번? 영수님은요? 찍어보세요. 뭐, 몇 번에? 4번에. 4번에, 4번에 저거 2번. 정답은 2번 사회성이에요. 언어의 법칙성은 언어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2번 사회성이 정답이고 5번 다음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도 아까 한 거예요.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음동화. 4번 갔는데. 정답은 4번 훈련 맞아요. 훈련 발음 어떻게 나요? 훈련 발음 어떻게 나요? 이응. 연? 아니 이응. 어디 가요? 니은의 이응 연. 훈련? 이렇게 되면 같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비슷한 소리도 아닌데. 그럼 저게 이제 니은이 들어가는 거야. 니은?
리을 리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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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안 아니면 같이 훈련이죠, 훈련. 훈련. 같은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리은이랑 리을도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 그러면 아까 국화는 우리 했었고 축약이라는 거. 그러면 2번 따님은 뭐가 바뀐 거예요? 따님. 따님은 원래는 뭐예요? 딸이랑 님이랑 합친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없어졌어요. 발음하기 어려워서. 네, 탈락. 의문의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기역에서 리을 중 글의 통일성을 깨트리는 문장은 물은 여러 가지로 이용된다. 그럼 물이 이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이용하는 게 아닌 문장이 틀린 거예요. 1번. 기역. 물은 요리, 목욕, 빨래 등 일상생활의 용수로 쓰인다. 이거 물의 이용 맞죠? 2번. 니은. 일상생활의 하수는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맞지? 맞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어울려요? 2번이다. 통일성으로 어울리지 않죠. 3번. 저수지에 가둬두었던 물은 농사를 짓는데 이용되고 물은 높은 곳에 떨어지는 힘으로 전기를 일으키는데 이용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7번. 토론 주제로 적절한 것은 토론할 때 학생 1번은 청소년들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을 꿈꾼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생 2번은 뭐라고 했어요? 학생 2번은 청소년들이 자기 소질 개발을 하는데 거의 기회를 제한받고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육성해서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우리나라 가수가 세계를 주름잡는 가수가 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제는 뭐겠어요? 청소년들의 연예계 진출은 바람직한가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8번 봅시다. 위에 나와 있는 보기 장르는 뭐예요? 시. 김소월의 가는기. 그 다음에 김상옥 시인의 봉선화예요. 그리움이다. 4번. 지금 아직 8번 안 하고 위에 시 보고 있었어요. 8번에 가는 누굴 그리워해요? 누굴 그리워하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립다고 계속 나오죠. 앞부분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굴 그리워해요? 누님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답이 2번 그리움이에요. 그 다음에 9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가의 형식 정해져 있지 않죠. 일정한 틀이 없죠. 그 다음에 2번 후각적 심상이 잘 드러난다. 후각적 심사는 냄새 맡는 건데 가에서 냄새 맡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죠. 3번 나는 삼음보의 율격이 잘 드러난다. 삼음보는 뭐예요? 세 줄? 그러니까 한음 그래갖고 삼음. 한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줄 해갖고 삼음 그 말하는 거. 세 줄 말하시는 거죠. 세 줄은 아니고 여기 봅시다. 비오자. 이걸 읽을 때 쉬면서 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쉬면서 읽을 수 있을까요? 비오자. 장독간에 끊고 봉선화 끊고 봉선화 반만 벌어. 이렇게 끊어서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이게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예요. 그래서 4음보. 이 시는 현대시조예요. 현대시조. 이렇게 4음보 해서 세 줄 돼 있고 초장, 중장, 종장 돼 있고 이게 세 개 연달아 있으니까 연시조예요. 그래서 현대시조고 여기서 3음보가 아니고 4음보의 율격이고 그래서 4번 봉선화는 누님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였죠. 매개체가 무슨 말이에요? 매개체.
글씨. 뭔지는 아시겠죠? 매개체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봉선화를 보고 누님을 생각했다고 하니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어떤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정답이 4번. 4번이 적절한 설명이에요. 10번 기억.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와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거.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표현 방법 뭐예요? 까마귀, 까마귀 반복했죠? 반복법 썼어요. 반복되고 있는 거 찾으세요. 3번.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소사라. 해야 반복하고 있죠? 3번이에요. 옆에 박완서 자전거 도둑, 허균의 홍길동전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뭐예요? 글의 장르. 소설이죠? 우리가 자전거 도둑은 글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는 남자의 이름이 수남이에요. 수남이 네네 수남이가 주인공인데 이 수남이가 사실은 시골애거든요. 시골인데 집이 너무 가난하고 해서 고등학교를 안 가고 서울로 시내로 올라와가지고 철물점에서 지금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철물점 주인이 이제 비가 막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수남이가 이제 심부름을 갔다 오는 길에 어떤 사람 손님인가 어떤 사람의 승용차를 쳐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자전거로 승용차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이 승용차에 기스가 났으니까 이거를 이제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리 비용으로 수남이한테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근데 수남이가 이제 그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손님이 이제 말도 못 듣게 하고 비싼 자가용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남이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남이가 그 자전거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그 자전거를 묶어놓고 그 손님이 네가 돈을 가져오면 자전거를 돌려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남이가 이제 그 철물점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손님 몰래 자전거를 훔친단 말이에요. 그 자가용 타고 있는 그 자가용 주인을 골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전거를 훔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수남이가 이제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해서 철물점 주인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요.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자전거를 훔쳐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철물점 주인이 수남이한테 잘했다고 하거든요. 잘했다고 하면서 돈 붙였다고 잘했다고 하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수남이가 자기가 진짜 그때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가 그 행동을 할 때는 정의로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철물점 주인이 칭찬을 하니까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처럼 자기가 다 자전거 도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전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꾸짖어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시골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수남이가 혼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자전거 도둑이 된 걸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홍길동전은 아시죠? 다들 잘 아시고. 11번. 가하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소설의 특징을 찾는 거예요. 몇 번일까요? 1번. 허구적인 이야기다. 허구적이라는 것을 꾸며냈다는 뜻이죠. 12번. 수남이의 내적 갈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뭘까요? 12번. 수남이의 내적 갈등으로 볼 수 없는 거. 좀 붙여줄게 돼. 아이고. 2번. 붙여줄게 돼. 나중에 찍어드릴게요. 가디가디 놓으면 되지. 1번.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어려울까? 이건 아니죠. 벌써. 12번에, 네. 수남이 지금 내가 오늘 한 거는 도둑질이었는지, 그리고 자가용 신사에게 자가용 신사가 5,000원을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5,000원을 줘야 됐는지, 자가용 신사를 골려준 일이 잘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속으로 고민하는 거 다 내적 갈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죠. 1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에요. 13번. 홍길동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번. 서자는 호부 호용을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들판에서라는 작품이랑 문학 작품의 감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들판에서는 종류가 뭐예요?
네, 들판에서 종류가 뭐예요? 네네. 이거 한번 본 것 같다. 종류가 뭐예요? 이거? 희곡이죠. 이거 연극의 대본이에요. 밑에 문학작품 감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설명문이에요. 14번, 가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와 같은 글은 희곡이죠. 희곡의 특징이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는 시나리오겠죠. 15번, 가에서 형제 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소재는 기역은 총이고, 니은은 구름이고, 3번은 벽이고, 4번은 민들레꽃이에요. 4번이겠죠, 4번. 나머지는 다 형제 간의 싸움을 상징하는 거죠. 16번. 깊고 넓은 이해. 다시 16번이잖아요. 네네, 16번. 15번. 16번 맞아요. 깊고 넓은 이해. 문학작품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 이 앞부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글쓴이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깊은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상한 방법, 보기에서 맞는 걸 골라봅시다. 뭘까요? 기역은 작가의 창작 의도를 생각해 본다예요. 여기 작가가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는지 보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으려면 창작 의도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기역은 맞고, 니은 뒷부분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본다. 몇분 합니까? 지금 16번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보는 거는 깊고 넓은 이해일까요? 디귿 아니에요. 줄거리를 요약하는 거는 아니죠. 줄거리를 요약하는 거는 글 내용을 세세하게 알려고 하는 거고, 리을, 작품의 내용을 사회 현실과 연관지어 본다. 이게 맞겠죠. 기역 리을이에요. 2번이죠. 16번 열을까? 17번 봅시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표준어와 방언이라는 두 가지 글이 있는데 둘 다 설명문이에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의 공통점, 이 설명문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뭘까요? 설명문은 뭐 하는 글일까요? 설명문은 무슨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4번. 그렇지. 무슨 상황을 설명을 4번.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설명문은 남들이 잘 모를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에요. 설명문. 그 다음에 18번.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자 언어의 특징은 봅시다. 문자 언어는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 왜 그래요? 문자는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놨으니까 남들이 나중에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쓴 시점보다 이후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 언어는 사전에 계획이 가능하며 글 쓰기 전에 계획하잖아요. 글 쓸 때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써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처음엔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쓴 후에도 계속 수정이 되죠. 우리 글 쓸 때 특히 우리 시화전 할 때도 한번 쓰고 내용 고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수정이 가능하고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성은 4번. 사전 계획을 할 수 있고 적은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겠죠. 그 다음에 19번. 기역. 예를 들면 기역은 무수, 무시, 무 같은 방언 중에서 표준어 규정에 따라서 표준어가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겠죠. 1번. 무는 이런 방언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 20번 봅시다. 다음에서 건의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중학교 정상화 올림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 땡땡 중학교에 다니는 정상화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학교 앞에서 등굣길에 차와 부딪힐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시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정상화라는 애가 시장님한테 글을 썼죠. 시장한테 글을 쓰고 있는데 내용이 어때요? 우선 우리 학교 근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봉과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친구 학교 앞에 가보니 예쁜 안전봉과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안전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4번 학교 앞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21번, 22번 봅시다. 먹어서 죽는다. 먹어서 죽는다. 이건 뭘 주장하고 있어요? 뭔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논설문이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가난한 제3세계에서는 곡식이 모자라서 어린이를 비롯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물성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여 심장병, 뇌졸중, 암과 같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글의 제목도 먹어서 죽는다예요. 그래서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는 어때요? 비판적이죠. 지금 현대 서구화된 문명의 식생활을 비판하고 있죠. 2번이에요, 2번.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가난한 제3세계에서는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가난한 지방에서는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죠. 1번. 22번 하고 있어요, 영수님. 그 다음에 23번. 신문과 진실 논설문이에요. 맨 마지막 문단 봅시다. 신문은 스스로가 자신의 임무가 사실 보도라고 말한다.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신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려는 권력과 이익 집단, 그 구속과 억압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신문에 기사를 쓸 때 이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익 집단의 권리로부터 권력과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논설문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거 23번에 몇 번일까요? 1번? 3번. 주장과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가 과연 타당한 건지 확인하면서 봐야 되죠. 3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24번.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 뭐겠어요? 궁극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글 내용을 통틀어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찾는 거예요. 뭘까요? 3번. 신문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 25번. 기역 리을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미숙, 일에 익숙하지 못함. 맞죠? 유리, 이익이 있음, 이로움. 맞죠? 순한,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함. 맞죠? 4번. 왜곡.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게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예요. 수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거 또 2회 풀어 오실 분들은 풀어 오시고, 그 전에 2회 푸실 분은 푸시고 쭉쭉 할게요. 근데 우리 너무 일찍 마쳤다. 그게 아니고 오늘 배가 무겁지. 근데 끼다 드세요.